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자, 구평 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만감이 교차할 텐데요.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쉬운 시험에 내가 왜 이랬을까? 좌절감에 빠진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수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내 점수일까? 여전히 불안불안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자, 중요한 시험이니만큼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거고, 그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핵심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구평시험지를 딱 받아봤을 때 몇 번 문제부터 쳐다봤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30번부터 봤습니다. 자, 3 플러스 27, 2 플러스 28, 1 플러스 29라는 체제. 들어보셨죠? 킬러가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 1등급 컷이 결정되는 요 수능 체제가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 수능부터 6평은 좀 달랐어요. 킬러가 30번 문제가 하나 있었죠. 작년 수능과 올해 9평은 0 플러스 30 체제가 아닐까. 당황스럽죠. 킬러 준비를 많이 한 학생도 그럴 것이고, 너무 쉬운데? 근데 킬러는 되게 쉬웠는데 앞부분에서 의외로 실수를 많이 했어. 이렇게 쉬운 시험에 두세 개를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학생들까지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에게 좀 집중해 보세요. 선생님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먼저 쳐다보실래요? 30번 문제 같이 봅시다. 딱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함수 또 나왔네. 이차함수와 지수함수의 곱. 이제 개형을 거의 외워버린 학생도 있을 텐데 그만큼 편안한 소재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긴장을 해야 돼요. 왜? 이 함수는 항상 21번이나 30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그러면 똑같이 딱 나왔지만 이게 어려울 것이냐 쉬울 것이냐 아직 예측은 잘 안 됩니다. 펜을 들어 조건에 맞게 수식을 전개하다 보면 의외로 근데 잘 풀려요. 그래서 답을 맞춘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30번을 선생님이랑 조금만 다시 들여다 보도록 하죠. 30번 보세요. fx가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차함수. 또 이차함수의 곱이에요. 지수함수와. 수능에 이게 마이너스인 게 하나 나왔고요. 이번 6평에는 여기 플러스 1 하나 붙은 게 나왔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개 조건이 은근 쉬워요. 극값을 가진 위치를 두 개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도함수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도함수를 가지고서 이제 식을 만들었는데 밑에 나식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식. 함수값 두 개의 차가 있고 x값 두 개의 차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넘겨서 기울기. 많이 보던 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편안함을 느끼고 아마 밀어붙이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답을 많이들 찾았을 겁니다. 자, 그냥 중간 과정은 좀 생각하고 도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왜? 극값을 가진 위치 두 개를 정확하게 알려줬잖아요. 풀마 루트 3.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또 이게 도함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아직은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이 녀석을 미분한 결과라는 사실로부터 사실은 관계식을 다 찾은 거죠. 어떻게 찾아지냐면 b가 마이너스 2a일 것이고 c는 마이너스 a가 도출이 되죠. 그래서 원래 fx라는 것이 a로 묶인 채로, 이것도 재작년 수능이랑 매우 유사해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2의 x승이라는 함수로 귀결이 되겠죠. 자, 요게 나조건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데 가조건이죠, 가조건. 나에 보니까 이제 이런 핵심적인 조건이 하나 남아 있어요. f의 x2, x1과 x2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0보다 큰 x1이 있고 그것보다 큰 x2가 있는데 f의 x2 마이너스 f의 x1. 자, 요 놈이 마이너스 x1, x2죠. x2 플러스 x1. 이 녀석이 항상 뭐보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울기 형태잖아요. 델타 y, 델타 x. 이 녀석을 넘겼다가 되돌려주면 x2 마이너스 x1까지. 자,
f의 x2 마이너스 f의 x1이 되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 이상이다라는 이런 조건으로 귀결되죠. 아마 여기까지 오는 게 이 문제를 쫄아서 안 푼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에서 두 점 잡아서 평균 변화율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녀석은 평균값 정리에 의해 F'의 X 스타라고 해볼까요? 이 X 스타는 이 사이에 들어간 녀석이 되겠죠? 자, 평균값 정리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을 했을 거예요. 아, 미분계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가 보다. 미분계수의 최소값은 변곡점에서 가지니까 변곡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하고 그렇다면 그 지점이 딱 어디서 나오는가 해봤더니 이게 점수를 구했다 치고 아, X 스타란 요 점이 바로 1에 세워 생기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최종적인 문제풀이를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너무 쉬워서 허탈했다고요? 설마 했는데 나왔던 게 또 나와서 당황스러웠다고요? 사실 선생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설마 1컷을 또 100으로 만들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주목해 보세요. 1컷을 100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100%는 아닐 거예요. 언제든지 1컷은 다시 96으로 조정될 수도 있고 여러 해 추이를 좀 보겠죠. 심하면 92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역시나 익숙한 소재로 다시 재출제하고 있다는 사실. 이 함수가 수능에 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29번이나 21번 쪽에 가는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계속 킬러의 기출 유형을 반복하고 있고 소재를 계속 바꾸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 사실에 주목하면 지금까지 킬러 문항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풀어왔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 학습 그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쉽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좀 까다롭게 나오면 기꺼이 맞으면 되고 마지막까지 킬러 문항을 열심히 분석하고 자,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잊지 마세요. 이 형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지금까지는 킬러 어떻게 할지 전혀 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구입해서 풀다 보면 새로운 게 나오면 난 이제 이거 안 풀 거야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마음을 좀 바꾸세요. 소재와 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만 쉽게 나오면 내가 언제든지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까지 킬러 문항 분석을 많이 하지 않고 많이 준비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천천히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100점, 96점이 아니라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믿고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합시다. 자, 이해됐죠? 선생님이 지나가는 팁으로 이걸 조금 어렵게 내면 어떻게 출제할 수도 있는지 거의 그대로 함수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출제할 수도 있는지 선생님이 또 문제를 만드는 모의고사 저자잖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유지한 채로 마지막에 나 조건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제시해주는 요 문항에 대한 해설은 두 번째 강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x를 하나 잡아주고 x가 t보다 작아. 자, 요거 임의의 자, 나를 바꿔서 써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풉니다. 풀고 나서 다음 강의를 들어보세요. 임의의 x에 대해 자, 요 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fx가 뭐보다 마이너스 ft를 했더니 야, 여기서 빼기 f 프라임 t 이건 선생님이 방금 만든 거예요. 그냥 자, 여기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임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하는 요거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a라고 하겠습니다. 자, a제곱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로 변형했습니다. 손쉽게 잘 안 될걸요? 아까 실제 문제에 주어져 있었던 나 조건은 보자마자 기울기 넘겼더니 기울기 마이너스 1 이상 이거 변곡점 딱 보이죠? 그런데 문자화되어 있고 x1, x2가 아니라 t랑 x랑 좀 섞어놨어요. 또 여기가 좀 식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한눈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수식을 조작해서 그래프 위에서 그래프라는 힌트를 다 줬다. 자, 그래프 위에서 해석하는 이런 유형들이 지금까지 킬러 문항들의 유형이었어요. 자, 힌트 좀 줬으니까 풀어보시고 다음 각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어쨌든 선생님은 이렇게 조금 조건이 형태는 거의 그대로지만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급격하게 높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얼마든지 조건은 조금 더 어렵게 낫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화라 그랬는데 지금 설명한 건요, 변화 1이고요. 변화 1은 킬러가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재와 유형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게요. 21번이나 29번이나 30번이 아니면서 은근 학생들을 괴롭혔던 문항들이 좀 있는데요, 이번.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아쉬움이냐면 킬러가 약화되었는데 내 점수는 왜 이 모양이야? 킬러가 약화되어서 난 그것도 맞았는데 난 왜 100점이 아니야? 왜 96이고 왜 90이고 심지어 왜 88이야? 속 터질 일이죠.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 한 말에 적용되는 학생들 뭘 틀렸나요? 15번 틀리지 않았나요? 18번 아닌가요? 27번 아닌가요? 선생님이 지금 불렀던 이 세 문항이 사실 킬러 유형이 아니면서도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다시 한번 15번 다시 보세요. 15번, 18번, 27번입니다. 이게 변화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건 그냥 쉽게 넘겨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실수했어. 이러면 안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는 다시 맞출 수 있고 원래 맞출 수 있는 거였는데 이번에 우연히 잘못 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연이란 개인에게만 일어난 게 진짜 우연이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지금 이 세 문항을 잘 못 풀었어요. 정답률이 현격하게 낮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얘기인데요, 확통입니다. 심지어 지난 수능까지 확통이 어렵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최근 3, 4년간은. 교육과정 자체가 확통 쪽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확통 쪽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실은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의 수의 기본인 개수세기, 그 대표적인 방식인 순열 조합이 고1 과정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는 건 알죠? 올해 수능 끝내야 됩니다. 내년부터 확통이 전체 수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묵직한 과목으로 다시 등장할 거예요. 지금 이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난 올해 수능이고 7차 개정 마지막 수능 치는 건데 왜 내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나요?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 게시판에 선생님 그 모의고사 판매 게시판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모의고사 맛보기를 봤는데 왜 행렬 합답형이 들어있나요? 행렬 합답형은 안 나오기로 약속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선생님 밑에 뭐라고 달았냐면 나올걸요? 자, 지금까지 16번의 평가원 시험에서, 평가원 수능 합쳐서 그 시험에서 3번 빼고 다 나왔거든요. 올해 6평엔 안 나왔지요. 근데 나올걸요? 왜? 아주 중요한 유형이고 행렬의 합답형 말고도 수열의 빈칸 추론도 작년에 수능이 안 나왔지만 올해 6평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은 그렇게 섣불리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행렬이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행렬 합답형 자체가 쉽습니다. 쉽게 연산할 수 있는 구조로 주고 있긴 해요. 이런 미세한 변화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행렬이 약화되고 1차 변환이
약화되면서 반면에 확통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 충분히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6평에도 의외로 확통 중에 하나, 그 중에 중복조합이 상당한 복병이었거든요. 27번이었어요. 똑같이 중복조합이었습니다. 자, 요 문항들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15번부터 볼까요? 15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문제입니다. 보세요. 15번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따리를 보세요. 보따리는 많이 봤는데요. 자, 보따리 안에 1이 2개 들어가 있고 2와 3과 4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4개를 꺼냅니다. 4개를 꺼내는데 4개를 꺼내는 게 끝이 아니라 4개를 꺼내는 게 끝이 아니라 꺼내서 4개를 꺼내서 일렬 배열합니다. 일렬 배열? 뭐죠? 조합이고 그냥 뽑는 건 조합이고 배열까지 하니까 순열이에요. 그죠? 뽑아서 나열한다. 정확한 순열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런 시행을 할 때 자, 원하는 건 뭐였냐면 4개의 수를 A, B, C, D라 했을 때 A, B, C, D가 요런 부등식을 만족시킬 요거 1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요놈이 중복조합 느낌이 나요. 그죠? 순서가 정해져 있고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야, 이거 순서상의 개수 세는 건 중복조합인데 맞나요? 그런 느낌이 일단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단언컨대요. 확률 계산에 중복조합 쓰는 일은 없어요. 중복조합에서 얻어지는 각각의 가지수는 자, 절대로 일어나는 기대치가 같지 않아요. 그리고 중복조합의 분모든 분자든 확률 계산에서 분모든 분자든 중복조합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패스. 중복조합 아닙니다. 중복조합이라는 이미지는 버리시고 철저하게 뽑아서 나열한대요. 다만 순서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죠? 순서가 정해진다. 자, 15번을 잠깐 선생님 보면서 할게요. 이 문제를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 고민을 해보면 1이란 게 유독 눈에 띄는 두 개의 공에 써있는 1이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한 문자인 듯 보여요. 그죠? 4개를 뽑았을 때 2, 3, 4는 뭐 하나씩 있으니까 뽑히든 안 뽑히든 할 텐데 1은 2개가 있으니까 제가 하나 뽑힐 때, 2개 뽑힐 때, 심지어는 안 뽑힐 때 이런 게 전체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그런 핵심적인 존재예요. 1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분류해서 2가지로 혹은 3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거의 조건반사처럼 돼야 돼요. 근데 여기가 약해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쪼개서 차근차근 나누어서 세는 경험이 지금 우리한테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 최근에 경우의 수를 쪼개서 세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최근 3, 4년간. 그래서 최근 3, 4년 기출문제집만 뺑뺑이 돌리고 있는 친구들은 확통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면 그거보다 더 오래된 기출. 다시 말하면 최근 3, 4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오래된 기출. 그 이전에 3, 4년까지 봐야 돼요. 여유가 있으면 더 봐도 좋지만 다 풀긴 또 무리가 있죠. 그걸 사실 선생님이 앞으로 파이널 강좌에서 정리해서 제공할 생각이에요. 강의를 안 듣는 학생에도 강의 자료는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우의 수를 쪼개서 차근차근 센다라는 게 이 문제의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1이 하나도 안 뽑힐 수도 있나? 그럴 순 없어요. 2, 3, 4, 3개밖에 안 되니까 1이 1개, 1 1개, 그죠? 1개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1이 2개인 경우가 있겠네, 그지? 선생님, 이건 어떻게 나누나요? 1이란 숫자가 가장 중요하니까, 중요해 보이고 저 녀석이 혼자 유독 2개니까 나누는 게 맞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나누는 것보단 기계적으로 되는 정도는 만들어야 돼요. 이건 당연히 1 기준으로 나눠야 돼. 이 상태를 만드는 데는 이와 비슷한 경우세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나누는 상태까지 만들자. 그게 앞으로 수능까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도와드릴게요. 자, 1이 1개를 뽑혔어요. 그럼 1이 하나 있고 나머지 3개의 숫자가 하나씩 뽑혀야 되겠네요. 그죠? 하나씩 뽑혀야 되겠네요. 이렇게 뽑히는 거.
1이 두 개인 경우는 2, 3, 4가 다 나오면 안 돼요. 2, 3, 4 중에 어떤 두 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붙여주냐면 류라고 붙여요. 류. 2, 3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2, 3과 같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나오는 그러한 종류 이런 뜻이에요. 자, 경우의 수를 세야 됩니다. 경우의 수 세볼게. 이 뽑기 경우의 수의 기본은요. 기준자와 중역에 정의한 녀석과 나머지 부류들을 딱 갈라놓고 하는 거예요.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죠? 2개를 뽑으면 아니죠. 전체 5개 중에 4개를 뽑는데 1이 2개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뽑기. 자, 1이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뽑기. 또 2, 3, 4는 1이 아닌 녀석으로서 3개가 있었는데 3개를 다 뽑아야 돼요. 3C, 3입니다. 자, 그리고 1을 2개 뽑는 경우는 2C2가 되겠죠? 2C 뒤에는 2, 3이 뽑혀야 되는데 이건 류예요. 3개 중에 2개를 뽑는 형태가 되니까 3C2가 되겠습니다. 보따리 안에 있는 녀석을 두 부류로 나눠서 각각 뽑아서 조합수의 곱으로 표현한다. 뽑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뭐냐면 선생님 1이 같은 건데 이걸 2개로 보고 2C 1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둘 중에 하나를 뭘 뽑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서 혼란스럽고요. 선생님 여기서요 2개 중에 2개를 다 뽑는 거 이거를 진짜 2개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혼란스러운 거죠. 자, 명확하게 짚고 갑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결국 확률의 기본이 부족한 거예요. 확률에선 있잖아요. 자, 잊지 마세요. 이 문제는 확률의 매우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겁니다. 보세요. 확률에서는 같아 보여도 다른 것이다.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눈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같아 보여도 다른 것이다. 선생님, 같아 보이는 것을 같게 세야 되는 것은 뭐죠? 그것은 경우의 수에서만 그래요. 종류를 따지는 경우의 수에서만. 실제로 확률에서는 같아 보여도 다른 것이다. 이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또 하나, 이 문제는 시행 자체가 뽑기가 아니에요. 이게 분자가 아니라고요. 그죠? 분자가 아닙니다. 뭐예요? 뽑아서 배열이잖아요. 그죠? 뽑아서 배열입니다. 그래서 분모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분모에도 뽑는 게 끝이 아니라 5C4를 뽑아서 자 4팩을 해줘야 돼요. 4개가 선생님 여기 같은 것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한꺼번에 4팩 해도 되나요? 원칙을 잊지 마세요. 같아 보여도 다른 것이다. 이것을 거침없이 써야 돼. 확률이니까 다 다른 거야. 같아 보여도 다 다른 거야. 4팩을 거침없이 쓰셔야 되고 시행 자체가 배열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야 되고 분자도 그 형식을 유지해 줘야 돼요. 자, 보세요. 뽑았죠? 배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뽑기만 했잖아. 그지? 이제 배열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는데 배열할 때는요, 틀을 잡으세요. 일렬로 배열하고 있잖아요? 4개를 일렬로 배열할 거야. 게다가 크기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크기 순서대로. 앞에 작은 거, 뭐 같으면 뭐 상관없지만 앞에 작은 거, 뒤에 큰 거 일렬로 크기 순서로 배열한다 했죠? 뽑아놓고 보세요. 1, 2, 3, 4가 있는데 이 녀석은 크기가 다 똑같고 정해져 있죠. 각자 위치가 다 정해져 있다고. 야, 나는 맨 앞으로 들어갈 거야. 맨 앞으로 들어갈 거야. 틀을 잡아서 파악하면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이 문제 엄청 많이 틀렸는데 여기서 많이 틀린 거야. 틀을 그리세요. 그려서 4개를 조건에 맞게 두면 어떻게 되나를 따져봅니다. 어떻게 돼요? 다 제자리가 정해져 있죠? 그죠? 다 제자리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2C1 곱하기 이 녀석 계산을요. 그냥 중복해서 쓰지 말고 아래다 한 방에 쓸게요. 2C1 곱하기 자 3C, 3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녀석에다가 배열을 해야 되는데 배열은 그냥 한 가지예요. 다 제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자, 반면에 이쪽을 봅니다. 여기가 실수를 가장 많이 한 부분인데 선생님 어쨌든 뽑았잖아요.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2개 중에 2개를 뽑고 3개 중에 2개를 뽑았어요. 그럼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 부분에 주목해야 돼. 보세요.
여기 네 칸에 네 개를 집어넣을 생각인데 원칙은 뭡니까? 같아 보여도 다른 것이다. 같아 보여도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두 칸이 바로 누가 들어갈 자리죠? 1과 1이 동시에 들어갈 자리인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거라니까. 그리고 2, 3은 들어갈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 이미. 제 자리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두 개는 다른 것이고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뽑았으니까 끝이에요? 뽑았으니까 끝입니까? 이래서 다 틀렸어요. 이래서 다 못 풀었다고. 이해가 되나요? 자, 이 문제는 결코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에요. 뽑고 나열하는데 같아 보여도 다른 것이더란 이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사실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고 맞은 사람도 헷갈렸을걸. 이 부분을 명확하게 틀어줘야 한다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자, 어떻게 될까요? 나 일로 들어가도 되고 나 일로 들어가도 되고 나 일로 들어가도 되고 나 일로 들어가도 돼. 그죠? 두 칸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를 집어넣는 행위를 해야 되니까 배열하는 과정에 이 팩이 들어가야 돼. 이 팩이.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분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15분의 1이 정확하게 나오고 선생님 저 어쨌든 맞았어요. 안 돼요. 어쨌든 맞은 수준으로는 확통의 불확실성. 확률과 통계인데 불확실하네. 확통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확통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경우를 두 개로 탁 나눠서 확률 계산의 기본 원칙까지 철저하게 쥐고 있어야만 불안감 없이 풀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이제 1강에서는 다 풀어주지 못해요. 왜냐면 1강은 좀 짧게 설명하고 나머지 두 문항도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게다가 27번은 정말 6편과 똑같이 나왔는데 기존의 중복조합과 다르게 분류를 해야 되는 방식으로 똑같이 나왔는데 또 틀렸죠? 그거 봐요. 6편 때 확실하게 정리 안 해서 그래. 자랑 좀 할까요? 선생님이 파이널 강의를 지금 이미 여름방학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이 파이널 강의를 쫓아오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딱 10문제만 나눠줬어요. 10문제. 중복조합의 순서상 개수 세는 문제가 요새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그냥 한 줄 풀이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우를 나눠야 된다. 이 경우를 나누는 방식으로 풀어야 풀리는 문제다. 그 포인트를 잘 살려서 연습하라고 10문제를 줬는데 많이 맞았습니다. 자,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이런 강의를 하고 싶어요.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사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70일 남았잖아요. 근데 탐구도 해야 되고 부족한 과목 다 채워가면서 수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변화에 주목하고 그거에 걸맞는 확실한 학습법을 따라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따라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세 번째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변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킬러가 약화는 됐지만 형식과 유형과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킬러는 계속해야 된다. 이거였고요. 둘째는 한 문제 보셨죠?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자기가 어디가 부족해서 틀렸는지 잘 몰라요. 이런 확통을 어디를 틀어줘야 되는지 비밀인데 경우에 쓰예요. 경우에 쓰고 확률 계산의 원칙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 칠판 좀 지우면서 얘기할게. 만약에 수능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돼요. 수능에 한 1컷이 한 80점대야. 80점 초반이면 죽음이죠. 79까지 내려간 적이 한 번 있는데 80점대야. 80점 초반이야, 중반이야. 이러면 70일 동안 이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대체로 잘 볼 것이고 공부를 아직 많이 못한 학생들은 따라잡기 버겁다고 느낄 텐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맞아요. 왜? 아니 세상에 무슨 수능의 1컷이 100입니까? 선생님 대학 들어갈 때 선생님 수능 1세대인데 친구들한테 야 요새 수능 1컷이 100이야 이러면 애들 다 나자빠져요. 수능이 언제 그렇게 됐어? 어쨌든 근데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쵸? 그 현실에 눈을 떠야 돼요. 억울해할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에이 이게 계속 되겠어? 이건 내 점수 아닐 것 같아? 라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변화는 시작됐고
그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인드예요, 마인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질 것이냐. 마인드의 핵심은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평정심이고, 평정심은 일상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차분함이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들뜨지도 마세요. 내가 이번에 96점을 받았어. 미치겠어. 흥분하시면 안 돼요. 흥분하면 또 떨어집니다. 자기가 왜 96점을 받게 되었는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100점을 받을 수 있는지. 자, 평정심과 차분함과, 그리고, 뭐랄까요? 꾸준한, 일관된 방향하에 꾸준함 앞에 장사 없다 했죠? 혼란한 시기일수록 정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선생님 무슨 정신교육 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들떠하지 마시고, 너무 흥분하지도 마시고, 아니면 못 쳤다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선생님 지금 파이널 강의 승강하는 학생 중에 모의고사를 치면 6평도 그렇게 못 쳤거든. 잘 치지 못했는데 맨날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치면 한 5, 60점 정도 받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은 8, 90 나오는데 60점대, 50점대 막 나와서 너무 좌절할까 봐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고, 가끔 진짜 다른 친구들보다 격려를 많이 해준 친구인데 오늘 시험지를 들고 왔어요. 96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왔어요, 나한테. 선생님, 이게 제 점수일까요? 근데 봤는데 풀이가 많이 정돈이 됐더라고. 6평 칠 때보다 풀어가는 과정이 잘 정리가 돼 있고, 모르는 거는 아예 비어져 있었어요. 한 문제. 근데 그걸 틀렸고 나머지 다 맞았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변화무쌍한 시험이지만 정도를 걸어가고 가장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확통 변하고 있죠? 자기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킬러 문항 진짜 많이 풀었는데 그건 맞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틀릴만한 부분에서 또 틀린 거니까 킬러 문항 공부한 거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맞추시고 부족한 부분 찾아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자세들은 결국 평정심과 차분함과 꾸준함에서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걸어가야 하는 방향을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정말 알짜만 뽑아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자, 다음 강 들어보시고 이 파이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1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